안녕하세요. 셀러피크입니다. 이제 2025년도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님들도 생기고 4월부터 교육도 소소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었고, 교육 들었던 분들이 처음에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저 그런 질문들은 빼고 핵심적인 것들로 한번 뽑아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크림 포이즌 중개 플랫폼은 가격 경쟁도 심하고 시세 변화가 많아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소싱이 어렵다고 하던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사실 요즘 포이즌이나 쿠팡 그로스 관련 유튜브 영상 올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처럼 크림 포이즌 중개 플랫폼으로만 내용을 다루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답은 특별한 방법이란 건 없다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답변을 해보자면 그냥 아주 원론적인 말이지만 마진이 남을 만한 최저 가격에 수요가 충분한 상품을 매입해서 수요가 가장 많은 시점에 판매한다. 이 문장이면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좋은 가격, 수요 많은 상품, 판매 시점, 이 세 가지죠. 이 필수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노력과 경험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내용을 풀어보자면 첫 번째, 좋은 가격을 확보한다는 건 소소멜을 기본으로 하는 브랜드 리셀에서 경쟁하는 셀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가장 최저 가격에 매입을 해야 한다가 되겠죠. 그러려면 그 브랜드나 상품이 어떤 판매처에서 판매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최저 할인가를 맞출 수 있는 플랫폼은 어딘지 알아야 할 거고 경쟁자들인 다른 셀러들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수요가 많은 상품 선택인데요. 우리는 크림 포이즌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이 중개 플랫폼 고객층에서 인기 있고 수요가 많은 아이템을 다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랩이나 이런 트렌드 파악 툴보다는 이 플랫폼 안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혹은 상승할 상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일 테니까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판매 시점입니다. 좋은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매입했다고 해도 그것들을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서 마진을 챙기려면 판매하는 시즌이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기에 최적인 시점이 명확한 아이템들로 압축하고 이해해서 판매를 해야만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뭔가 큰 틀에서 설명하려니 말이 애매하지만 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인지 느낌이 조금 오실 겁니다. 그래도 뭔가 어렵게 들리시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교육 때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거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 중개 플랫폼 판매 셀러들은 신발을 많이 파는데 셀러피크님은 신발을 거의 다루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발을 안 하고 의류 위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워낙 브랜드 유통이나 리셀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로 접근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건데요. 크림이나 포이즌은 나이키, 아디다스 말고도 수많은 브랜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고 초창기와 달리 이제는 운동화 외에 카테고리 비중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질문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초보분들이 가장 먼저 사고 파는 게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인데 이걸 가지고 경쟁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에서 언급한 것 중에 좋은 매입 가격, 적절한 판매 시점, 이 두 가지 부분을 베스트하게 챙겨갈 수 없는 게 바로 나이키 아디다스이고 그 중에서도 운동화 카테고리라서 저는 지향하는 겁니다. 의류나 자파라고 해서 쉽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보단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개 플랫폼 외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판매처로 확장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셀러 생활의 시작은 스마트 스토어였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AI나 직원 도움 하나 없이 혼자서 다 해봤던 사람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소식만 잘 되면 신경 쓸 게 없는 중개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는 지금 잡무가 많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확장한다는 게 참 어려운 길이라고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특히 쿠팡은 자본이 정말 빵빵한 셀러가 아니라면 피볼 확률이 높은 플랫폼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려도 안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언젠가 다시 해볼 생각이었지만 요즘은 차라리 판매 채널 확장을 위한 거라면 국내보단 해외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금이 많지 않은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셀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든 돈의 여유가 넘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 자금이 충분하면 셀러보단 다른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실 테니까요. 저도 제 돈으로 사업한다기보다 대출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내가 시작할 때 얼마가 있어야 되냐, 돈이 충분하냐 아니냐의 문제보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간이 사업자를 갖고 교육을 이미 수강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코칭이 끝나고 나면 정말 희망이 보이는 혹할 수밖에 없는 방법론을 알게 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방향성을 알려드려도 결국 내 손으로 적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자금이 많든 적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매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셀러들은 누구나 재고 부담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배운 걸 토대로 내가 검증을 해보고 수익을 만드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아, 이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자금이 없던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금이 얼마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기보단 우선 확실히 배우고 본인이 꾸준히 노력해서 적용해보고 스스로가 확신을 갖는 게 자금 준비보단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있으면 좋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은 것이고 간이만 있으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나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포이즌 부가세 환급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간이를 포기하면서 일반으로 섣불리 사업자 만들어 오지 말라고, 차라리 교육 다 듣고 사업자를 만드셔라,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 신청을 하실 때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간이 사업자가 있다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간이 사업자를 갖고 계신 초보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비록 간이 시절에 누가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았고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한다고 나올 수 있는 간단한 내용도 아니라서 스스로 체계화하고 간이 시절 막판 몇 개월 활용하고 끝난 아쉬움이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게 간단히 이렇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10시간이 넘는 모든 코칭 내용을 충실히 잘 이해하고 세금적인 부분도 학습이 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방향성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코칭이 끝나고도 스스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수이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저에게 교육을 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인정해 주셨고, 이건 비단 초보자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중급자, 고급자면 더더욱 좋은 방법론이지만 간이 사업자라는 건 초보 시절에만 가져볼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라 해당이 안 되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실제로 하고 있는 소싱 방법을 모두 다 가르쳐 드린다 해도 초보 시절에는 몇 년간 먼저 이 업을 해오신 셀러분들과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비슷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코칭해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든 코칭이든 간에 스스로 본인의 노력을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대1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1대1 코칭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랑 1대1 코칭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4주 동안 저랑 많이 가까워지시면 한 번씩 물어보시는 건데요. 가끔 저한테 그러세요. 대표님, 근데 1대1로 코칭을 받고 앞으로도 멘토 역할을 해주신다니 좋긴 좋은데 이 정도 강의비로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체 끼고 2, 30명 모집해서 오프라인 강의 모집하고 온라인 수강생도 받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하면 돈도 더 많이 버실 수 있을 텐데 한 명을 위해서 매주 4시간씩 이렇게 1대1로 강의하는 건 대표님한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저도 알죠. 어차피 같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할 거 10명, 20명 단체 수강으로 하면 돈도 더 많이 벌겠죠. 하지만 아는데도 1대1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코칭 받으시는 대표님 개개인마다 수준, 나이, 상황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다른데 일률적인 코칭을 하면 제대로 학습도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교육 내용이 어찌 보면 좀 분석적이고 엄청 디테일합니다. 저도 예전에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일부 강의들처럼 어떤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거나 원론적인 브랜드 유통의 구조 설명이나 소싱처들 나열하고 여기서 이런 거 가격 맞는 거 사다 팔면 된다 이런 식의 간단한 코칭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코칭 후에도 스스로 유의미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대1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코칭을 하는 게 흥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일단은 유지할 거지만 저도 내년부터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판매는 지속하되 교육은 언제 중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확장하는 것보단 필요한 분들 몇 분씩 해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 확장에 더 힘을 쏟는 게 제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 6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드려봤고요. 결국 모든 질문의 핵심은 크림 포이즌 중개 플랫폼 브랜드 리셀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냐가 궁금하신 게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인 시간 투자나 노력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부업이든 전업이든 수익은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소하지만 제 교육 내용은 분명 유튜브 검색 좀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자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Q&A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25년 마무리 즐겁고 보람차게 잘 하시고 26년에도 모두 사업 번창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셀러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